당신의 사진은 틀렸어요. 제주 해변가 창고를 개조한 갤러리에서 터져 나온 이 한마디가 두 노년, 예술가의 황혼 로맨스를 산산조각 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파국 직전까지 그 갤러리 북카페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 비극의 전말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2021년 봄, 제주도의 얼음. 낡은 창고 건물 앞에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65세 이민철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자유로운 사진작가였고 62세 한지영 교수님은 서울모대학에서 미학을 강의하던 학자였습니다. 민철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죠. 젊은 친구, 여기 북카페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우리 둘만으로는 이 공간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게 저는 그들의 꿈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달콤했던 시작.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3년 전 서울의 한 전시회였다고 해요. 민철 선생님의 거친 바다 사진 앞에서 지영 교수님이 한참을 서 있더랍니다. 이 사진 속 빛의 각도가 흥미롭네요. 하지만 구도가 아쉬워요. 그녀의 첫마디였대요. 보통 작가들이라면 발끈했을 텐데 민철 선생님은 오히려 그 날카로움에 매료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준다면 내 사진이 더 깊어질 것 같소. 지영 교수님도 웃으며 대답했죠. 제 이론이 당신의 열정과 만난다면 완벽한 시너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합친 인생, 합친 돈. 민철 선생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창고를 매입했어요. 3억이 넘는 돈이었죠. 지영 교수님은 자신의 인맥으로 갤러리 운영 계약을 따냈고요. 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창작의 시기로 만들자. 리모델링 기간 6개월. 저는 그들이 함께 페인트 칠하고 조명을 고르고 액자를 꺼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 모두 눈빛이 살아있었죠. 2022년 가을, 드디어 빛과 논리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 개관 한 달 후, 민철 선생님이 새벽 4시에 찍은 파도 사진을 걸었어요.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순간을 토착한 역작이었죠. 저도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지영 교수님이 돋보기를 꺼내 들더니 사진을 세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민철 씨, 교수님의 목소리에 냉가 섞여 있었어요. 빛의 노출이 과해요. 구도도 불안정하고요. 이건 감정의 과잉일 뿐이에요. 관객에게 논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북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던 제 손이 멈췄어요. 민철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뭐라고요? 민철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다는 원래 거칩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감정선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시오? 처음으로 높아진 목소리였어요. 당신의 작품은요? 당신의 작품은 숨막히는 교과서 같아요. 살아있는 영혼이 없단 말이오. 지영 교수님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예술은 영혼 이전의 정제입니다. 그리고는 민철 선생님의 작업 공간으로 걸어가더니 바닥에 어질러진 필름과 렌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난장판은 작업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제발, 민철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내 작업 공간에 자를 들이대지 마시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민철 선생님은 검은 테이프를 들고 나와 갤러리 한가운데에 일직선을 그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정확히 반으로. 여기서부터 저쪽은 당신 영역이요. 이쪽은 내 영역이고. 지영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랑은 끝났다는 걸.
그날 밤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민철 선생님이 혼잣말을 하더군요. 나는 그녀의 뮤즈가 되고 싶었는데 그녀에게 나는 고쳐야 할 결함 덩어리였구나.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민철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자유롭고 거친 그 바다가.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테이프 한 줄 건너편 지영 교수님의 완벽한 미니멀리즘 설치 작품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돈 문제로 번진 두 사람의 전쟁을 다룹니다. 과연 누가 갤러리의 진짜 주인일까요? 그들이 꿈꾸던 시너지는 그렇게 첫 번째 제절을 넘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사랑했다던 두 사람은 이제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테이프 한 줄, 단 한 줄이 인생을 나눴습니다. 테이프 한 줄이 그어진 지 일주일. 저는 매일 아침 갤러리 문을 열면서 긴장했어요. 두 분이 과연 오늘은 말을 섞을까?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려 애쓰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민철 선생님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그분은 일출 전 파도가 가장 역동적이라며 매일 같은 시간에 해변으로 나갔죠. 카메라 가방을 메고 나가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오전 8시쯤 돌아오면 필름 인화실로 곧장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했죠. 현상행 냄새가 갤러리 전체에 퍼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지영 교수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 냄새 환기가 안 돼서 작품에 해로워요. 내 설치 작업에 화학물질이 묻으면 어쩌려고. 민철 선생님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저 음악 볼륨을 더 높였죠. 트로트가 갤러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프가 그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철 선생님이 대작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폭풍 속의 등대. 제주우도 등대를 배경으로 10m 높이의 파도가 덮치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죠. 저는 솔직히 압도당했어요. 사진 속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등대는 그 거친 자연 속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감탄하자 민철 선생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3주 동안 매일 새벽 그 자리를 지켰네. 드디어 내가 원하는 순간을 잡았어. 그때 지영 교수님이 돋보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여기서 잠깐.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영 교수님은 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관찰했어요. 돋보기로 구석구석 들여다보더니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분석 끝났소? 민철 선생님의 목소리에 비꼬미 섞여 있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지영 교수님이 노트를 펼쳤어요. 첫째, 등대의 위치가 황금 비율에서 3도 벗어났습니다. 둘째, 파도의 흰 포말 부분이 과다 노출되어 디테일을 잃었어요. 셋째, 하늘과 바다의 명암 대비가 지나쳐서 시각적 긴장감이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민철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기술적 결함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 몰입은 인정하지만 예술은 감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정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제. 민철 선생님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당신은 예술을 수학 문제로 보는구려. 황금 비율, 명암 대비? 나는 그 순간의 생명력을 담았소. 등대가 폭풍을 견디는 그 외로움, 자연의 경외감. 그걸 느끼지 못하시오? 지영 교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은 관객 개개인의 몫입니다. 작가는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를 제공해야 해요. 당신의 작업 방식은 너무 즉흥적이에요. 그리고는 민철 선생님의 작업실 쪽을 가리켰어요. 저 난장판을 보세요. 렌즈는 케이스에 넣지도 않고 필름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이런 무질서
속에서 질서 있는 작품이 나올 리 없어요. 그 순간 민철 선생님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내 혼을 정리하려는 거요. 내 카메라, 내 렌즈, 매 필름 하나하나가 나와 함께 호흡해온 동반자들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들을 난장판이라 부르는구려. 민철 선생님은 지영 교수님이 건넨 비평문을 집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구겨버렸어요. 당신의 비평은 필요 없소. 이제부터 내 작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구겨진 종이가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지영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 이후 두 분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바로 소리의 영역 다툼이었죠. 지영 교수님은 매일 저녁 7시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볼륨은 적당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다라는 선언이었죠. 민철 선생님은 그 즉시 대응했어요. 트로트를 틀었죠. 볼륨을 최대로. 아, 좋다. 역시 우리 가락이 최고야. 저는 중간에서 귀를 막았어요. 바흐와 트로트가 뒤섞인 그 카오스 속에서 일해야 했거든요. 이 전쟁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장 슬펐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함께 도시락을 먹던 두 분이 이제는 시간대를 철저히 분리했어요. 민철 선생님은 오전 11시 30분, 지영 교수님은 오후 1시.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지영 교수님의 접시를 민철 선생님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건 내 거 아니요. 민철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황급히 치우려는데 지영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두 분이 잠깐 눈이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 저는 봤어요. 서로의 눈빛에 담긴 그리움과 원망을.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날 밤 갤러리 정리를 하는데 민철 선생님이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그녀가 내 작품을 사랑해 주길 바랐네. 비평이 아니라 사랑을.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거친 파도가 밤새 해변을 두드렸죠. 그리고 테이프 건너편 지영 교수님의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배치된 흰색 조각품들이 차가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한 공간 안에 두 세계, 더 이상 만나지 않는 평행선. 갤러리는 그렇게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시너지는 증발했고 남은 건 자존심과 상처뿐이었어요.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1월의 마지막 날, 청구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의 예술적 갈등이 드디어 돈 문제로 폭발한 날이었거든요. 200만 원의 청구서. 이게 뭐요? 민철 선생님이 책상에 놓인 청구서를 집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갤러리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임대료 절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영 교수님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비용도 절반씩 부담해야죠. 임대 계약자가 나라고 해서 제가 모든 걸 책임질 순 없어요. 민철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임대 계약자가 당신이라고요? 좋소. 그럼 내가 드린 리모델링 비용 3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요? 순간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3억의 무게. 민철 선생님이 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벽, 내가 허물고 다시 세웠소. 저 통유리창, 내가 맞춤 제작했소. 바닥 원목, 조명 시스템, 냉난방, 심지어 화장실 타일까지. 당신이 낸 돈이 한 푼이라도 있소? 지영 교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나는 이 건물의 임대 계약을 따냈고 갤러리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져왔어요. 각자 역할이 달랐을 뿐이죠. 역할. 민철 선생님이 비웃었어요. 당신은 이름 석 자만 썼소. 나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다고. 여기서 잠깐
이 팽팽한 대립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운영 방식의 충돌. 그날 이후 두 분은 갤러리 운영 방식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지영 교수님은 명확했어요. 이 갤러리는 고급 예술 공간입니다. 원화와 한정판만 전시하고 판매해야 해요. 싸구려 기념품이나 대중적인 팝업 마켓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민철 선생님은 반대했죠. 품격 때문에 한 달에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 거요. 나는 이 공간이 생활의 터전이 되길 바랐소. 대중과 호흡하며 내 사진을 판매하고 싶었단 말이오. 어느 주말 민철 선생님이 작은 팝업 마켓을 준비했어요. 제주 풍경엽서, 머그컵에 인쇄한 사진들. 가격은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였죠. 지영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이건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요? 계약서를 보세요. 갤러리 용도로 임대한 공간입니다. 자파 판매는 계약 위반이에요. 민철 선생님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당신은 내가 3억을 쏟아부은 이 공간을 당신의 학문적 전시를 위한 배경으로만 쓰려는 거요. 변호사의 등장. 12월 첫째 주,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갤러리에 찾아왔어요. 변호사였죠. 저는 그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서류에 서명하는 걸 봤어요. 재산 공증, 계약서였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갤러리 임대 계약은 한지영 교수님 명의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이민철 선생님께서 전액 부담하셨죠. 따라서 공간 사용권은 공동, 운영비는 5대5 분담으로 합의하셨습니다. 민철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결혼도 아니고 동거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뭐요? 룸메이트요? 지영 교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죠. 이 냉혹한 현실이 안타까우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법적 문서의 차가움. 계약서 내용은 상세했어요. 제3조. 갤러리 운영 수익은 5대5 분배한다. 제5조. 일방의 동의 없이 전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공간 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저는 그 계약서를 복사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을 꿈꾸며 만든 공간이 이렇게 차가운 조항들로 쪼개지다니. 민철 선생님이 사인을 마치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좋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평등한 사업 파트너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나는 당신의 뮤즈가 되고 싶었지. 계약 상대자가 되고 싶지 않았소. 분리된 청구서. 그 이후 모든 게 분리됐어요. 전기세 청구서가 2장 나왔어요. 한 장은 민철 선생님 영역의 전기 사용량. 다른 한 장은 지영 교수님 영역. 커피 머신도 2대가 됐어요. 공용 냉장고는 테이프로 반을 나눴죠. 심지어 화장실 청소도 날짜를 정해서 번갈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철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대학생 기숙사도 아니고 원룸쉐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만. 창밖으로 12월의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해변을 때렸지만 그 거친 자유로움은 이제 이 갤러리 안에는 없었어요. 회계장부의 등장. 가장 슬펐던 건 회계장부였어요. 지영 교수님이 엑셀로 정리한 수입과 지출 내역. 11월 입장료 수입 47만 원. 민철 씨 사진 판매 영원. 제 작품 판매 한 점 230만 원. 수익 분배각 23만 5천 원. 민철 선생님이 그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 사진은 한 장도 안 팔렸구만. 당신의 고상한 운영 방침 때문에 팔리지 않는 건 작품의 문제예요. 지영 교수님의 대답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동반자에서 임차인으로. 저는 어느 날 밤 두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홀로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민철 선생님은 새벽바다 사진을 인화하고 있었고 지영 교수님은 다음 전시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 그들 사이의 테이프 라인은
이제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법적 분할선이었고 회계 구분선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랑의 종결선이었습니다. 사랑을 꿈꾸며 합쳤던 인생은 청구서와 계약서 그리고 회계장부로 냉정하게 나뉘었습니다. 침묵,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12월이 깊어갈수록 저는 갤러리가 점점 무덤처럼 조용해지는 걸 느꼈어요. 법적 계약 이후 두 분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사무적 전달의 시대, 청구서 나왔습니다. 민철 선생님이 지영 교수님 책상에 봉투를 놓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죠. 손님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지영 교수님이 민철 선생님 작업실 문 앞에 쪽지를 붙였어요. 노크도 없이, 목소리도 없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년 전 서로를 뮤즈라 부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택배 기사처럼 물건만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어요. 두 분이 부부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부부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법적, 공동, 임차인, 불편한 사업 파트너, 분리된 시간표, 식사 시간도 완벽하게 나뉘었어요. 오전 11시 30분, 민철 선생님 식사 시간. 민철 선생님은 해변에서 사온 김밥을 혼자 드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씹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선생님,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먹는 게 편해.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전혀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 1시, 지영 교수님 식사 시간. 지영 교수님은 직접 만든 샐러드를 드셨어요. 정확히 계량된 채소,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된 식사였죠. 교수님, 맛있어 보여요. 효율적인 식사예요. 예술가에게 건강관리는 필수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한 샐러드를 먹는 얼굴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 슬픈 고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3년 만에 비평문, 법적 분할 이후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철 선생님이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겨울 바다의 고독. 12월의 제주 바다를 혼자 걷는 노인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 노인이 민철 선생님 자신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철 선생님 책상에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지영 교수님의 비평문이었죠. 챕터 이후 처음이었어요. 저는 몰래 그 글을 읽어봤어요. 겨울 바다의 고독, 작품 분석, 구도 황금 비율 준수, 빛의 각도, 적절, 감정 전달 매우 효과적, 결론, 이민철 작가의 최고작,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 민철 선생님이 그 비평문을 읽는 모습을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비평이 무슨 소용이 있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영 교수님이 처음으로 인정한 작품인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클라이막스 소리 전쟁의 절정. 그날 저녁, 지영 교수님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틀었어요. 볼륨을 평소보다 높였죠. 민철 선생님은 즉시 반응했어요. 트로트를 틀었어요. 역시 볼륨 최대로. 아, 대한민국. 둠둠둠. 베토벤과 트로트가 갤러리에서 충돌했어요. 저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죠. 손님 한 분이 들어왔다가 당황해서 나갔어요. 여기 정상적인 갤러리 맞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인지. 30분 후 두 분 다 지쳤는지 음악을 껐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침묵. 그 침묵이 음악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이 전쟁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쪽지로 나눈 마지막 대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갤러리는 텅 비어 있었죠.
민철 선생님이 작은 쪽지를 지영 교수님 책상에 놓았어요. 다음 주 내 팝업 마켓에 당신의 코멘트는 필요 없소. 지영 교수님도 쪽지로 답했어요. 당신, 구역에서 하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민철 선생님이 다시 썼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가린 채 살고 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소. 지영 교수님의 마지막 쪽지. 처음부터 서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 쪽지들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말로 하면 될 걸. 왜 종이로만 나누는 걸까요? 외로움의 전시장. 12월 마지막 주. 저는 문을 닫고 정리하다가 두 분의 모습을 봤어요. 민철 선생님은 자신의 영역에서 혼자 새벽바다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70장이 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사람이 없는 그 표정. 지영 교수님은 자신의 영역에서 혼자 전시 배치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선과 각도를 계산하며 누군가와 의논하고 싶지만 의논할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 같은 공간, 불과 5m 거리. 하지만 그들 사이의 검은 테이프 한 줄은 태평양보다 넓은 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눈 내리는 밤. 그날 밤, 제주에 첫눈이 내렸어요. 민철 선생님이 창가에서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테이프 건너편, 지영 교수님도 같은 눈을 보고 있었죠. 같은 하늘, 같은 눈.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그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갤러리는 더 이상 예술 공간이 아니라는 걸. 이곳은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각자의 외로움을 전시하는 침묵의 전시장이 되어 버렸다는 걸. 당신이 원한 건 동반자가 아니라 표본이었소. 1월의 첫 주, 제주의 첫눈이 내린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갤러리 문을 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끝이 가까워진 것 같은 예감이었죠. 새벽 4시, 마지막 바다. 그날도 민철 선생님은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카메라 가방이 아니라 큰 배낭을 메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여행 가세요? 그냥 좀 멀리 갈 것 같아서. 그 말투가 너무 쓸쓸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갤러리 문을 열었죠. 구겨진 사진 속의 진실. 지영 교수님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어요. 이상했죠. 보통 9시에 오시는데 그날은 7시였어요. 교수님은 민철 선생님의 작업실 쪽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테이프 라인을 넘어서 3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민철 선생님 책상 위에는 구겨졌다 펴진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폭풍 속의 등대. 챕터에서 교수님이 비평했던 그 작품이었죠. 지영 교수님이 그 사진을 들어 창가로 가셨어요. 아침 햇살 아래서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주저앉으셨어요. 교수님, 제가 달려갔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제야 보이네요. 뭐가요? 이 사진 속에 있는 거요. 외로움, 버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황금 비율만 봤어요. 노출 과다만 봤죠. 하지만 이 사진이 담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 잠깐 이 마지막 장의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낭을 맨 사나이. 오전 10시 민철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큰 배낭을 메고 계셨죠. 그리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민철 씨. 지영 교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셨죠. 민철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교수님을 봤어요. 한지영 교수. 역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두 분이 테이프 라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어요. 저는 숨을 죽였죠. 클라이막스 임대 계약 해지 통보. 민철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죠? 임대, 계약 해지 통보서요. 내가 이 공간에서 나가겠소.
지영 교수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요. 난 3개월 동안 이 결정을 준비해왔소. 민철 선생님이 갤러리를 둘러봤어요. 당신은 이 공간이 필요하고 나는 자유가 필요하오. 이민철 씨, 내가 당신의 작품을 다시 봤어요. 폭풍 속의 등대. 이제야 제대로 보였어요. 내 비평이 틀렸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민철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그걸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당신이 내 비평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긴박한 순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괴였던 비평. 민철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비평이 아니었소. 한 교수. 당신이 한 건 비평이 아니라 파괴였소. 그건 당신은 내 사진의 구도를 비평했소. 노출을 비평했고 색감을 비평했소. 하지만 정작 당신이 파괴한 건 내 영혼이었소. 민철 선생님의 목소리에 3개월간 쌓인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학문적 틀 안에서 약혀 죽어가는 내 예술을 구해야겠소. 이제라도. 지영 교수님이 손을 뻗었지만 민철 선생님은 뒤로 물러났어요. 리모델링 비용 3억 2천은 있겠소. 그냥 당신께 선물하는 거요. 하지만 제발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오. 마지막 고백. 저는 지영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아니요. 민철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었소. 당신의 이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예술가. 당신의 학문적 성과를 증명해줄 표본. 그게 당신이 원한 거였소. 그 말에 지영 교수님이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민철 선생님의 말이 진실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뮤즈가 되고 싶었소. 하지만 당신은 날 당신의 학생으로 만들려 했소. 65세의 늙은이를 말이오. 떠나는 자, 남는 자. 민철 선생님이 배낭을 다시 메었어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네. 일단 제주 한 바퀴 돌아볼까 싶어. 그리고 나서 육지로 갈지 외국으로 갈지 렌즈가 이끄는 대로 가보려고. 민철 선생님이 갤러리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여기는 좋은 공간이었소. 우리의 꿈이 담긴 곳이었지. 하지만 이제 당신만의 공간으로 만드시오.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갤러리로. 지영 교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앉아 울고 계셨죠. 민철 선생님이 문을 향해 걸었어요. 테이프 라인을 마지막으로 밟으며 자유를 향해. 이민철 씨. 지영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철 선생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도 미안하오. 우리 둘 다 잘못했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텅 빈 갤러리. 그 이후 지영 교수님은 며칠 동안 갤러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갤러리를 지켰죠. 민철 선생님의 작업실은 그대로였어요. 카메라 가방, 필름들, 그리고 벽에 걸린 폭풍 속의 등대. 일주일 후 지영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저 그만두려고요. 제 말에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나도 곧 이곳을 정리할 거예요. 교수님은 민철 선생님 작업실로 걸어갔어요. 테이프 라인을 조심스럽게 넘어서 그리고 폭풍 속의 등대 사진 앞에 섰죠. 이제야 보여요. 이 사진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살아있는지. 교수님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에필로그 액자 밖으로. 2개월 후 저는 빛과 논리 갤러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영 교수님은 서울로 돌아가셨고 민철 선생님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민철 선생님의 사진을 봤어요. 몽골 초원에서 찍은 야생마 사진이었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액자 밖의 세상은 넓고 자유롭고 아름답다. 저는 울컥했어요. 선생님이 찾으셨구나. 당신의 자유를. 그리고 지영 교수님의 전시회 소식도 들었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나는 당신을 가두려 했습니다. 한 학자의 고백.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갔어요. 하지만 그 3년의 시간이 두 분을 변화시킨 건 분명했어요. 사랑은 때로 이렇게 끝나나 봐요. 함께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를 찾아서.